안녕하세요. 아빠약사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임신 가능성 높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신이 실제로 되었다면 초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초음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임신 확인을 한다면 임신 테스트기로 2주를 보시면서 아내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간혹 자궁 내 임신이라든지 또는 상상 임신, 심지어 상상 임신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기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초음파로 보기 전까지는 임신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초음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 자궁의 임신이나 상상 임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늦은 시간만큼 또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까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 확인하게 되면 곧바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국민행복카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들의 임신과 출산, 또 진료에 필요한 비용들을 일부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여러분들이 임신된 것을 확인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름을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카드 회사나 아니면 은행을 찾아가셔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각 카드사별 또 은행별 제공되는 조건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50만 원 정도 제공이 되니까 꽤 큰 금액이죠. 여러분들 초음파나 또 여러 진료 비용에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아보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아이가 저체중아나 조산아로 출산했을 때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수술비나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임신 22주 전에 태아보험을 드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천성 질환이나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22주가 지나게 되면 그냥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험 형식으로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태아보험을 들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가 사고나 아니면 질병을 겪었을 때 다 보험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근데 22주 전에 꼭 드러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조산아, 또 저체중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수술비가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조산아 또 저체중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워낙 여성분들도 허리호몬도 많으시고 또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노산일 때 더 아이들이 태어나는 징후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미리미리 좀 현대 사회에서는 이 태아보험을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여러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게 되면 보건소에 갔을 때 무료로 엽산도 제공받으실 수 있고 또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형간의 황체가 있는지 없는지, 간 수치가 어떤지, 또 혈구 수치가 어떤지, 적혈구, 백혈구 수치가 어떤지, 당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산부인과에서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지 않는 다른 여러 수치들, 비타민 D 수치나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풍신 항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출산 전에 준비도 되고 또 출산 이후에 직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두시면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 초기에 피할 수 없는 입덧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겪으실 거예요. 이제 초기 5에서 6주부터 짧게는 12주까지, 또 길게는 정말 출산 전까지, 출산 때까지 입덧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입덧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식이요법이 있죠. 유자차나 생강차, 또 골든키위 등은 입덧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 신맛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골든키위는 엽산이 많이 풍부하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 임신에 필요한 영양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또 입덧을 좀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포테이토 칩이나 프레첼 같은 이런 말을 보면서 약간 염분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또 신음료, 이온음료 이런 것들도 입덧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좀 선택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도 잘 안 잡히고 정말 입덧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물요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임산부와 태아에게 둘 다 안전한 디클렉틴 장용정이라는 입덧 방지 약물이 나오는데, 이 약물은 안타깝게 비보험이에요. 이 입덧이 질병이 아니라 어떤 증상 완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열흘치 하루 3번 먹게 열흘치 처방 받았는데 5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도 안 돼서 정말 입덧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이 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또 부작용이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항히스타민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나른하시고, 특히나 임산부들이 평소에도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많이 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졸리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서 약을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부터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닌데, 제가 임신 초기에 같이 아내랑 공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비 엄마 아빠가 임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중 한 개가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아기 낳는 만화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에 쇼쇼라는 작가분이 자기의 임신 준비부터 또 임신 과정, 출산에 대한 정말 리얼하게 생생한 후기를 그림으로, 웹툰으로 그려내신 건데, 이 그림을 이제 아내 추천으로 웹툰을 보게 되면서 사실 많은 갈등이라 해야 될까요? 제 안에 갈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만화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렸을까? 왜 이렇게 임신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엄마한테 너무 힘들게만, 슬프게만 표현해 놨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작가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임신을 준비할 때, 또 임신을 계획하면서 임신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만 들었지, 임신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사실 한 여자에게, 한 예비 엄마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그만큼 마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화가 되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만화들을 보시면서 예비 엄마, 아빠나 같이 보시면서 우리 이 정도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엄마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생각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들 예비 아빠도 이 만화를 보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많이 힘드니까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강요하시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 예비 아빠니까 그것들을 추천받았을 때 아, 생색내려고 그러나? 또 이런 나쁜 마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게 표현해서 아, 우리가 같이 아빠랑 엄마랑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서 부부가 같이 이 만화를 보시면 임신 준비와 또 나중에 아이 육아나 이럴 때에 있어서도 크나큰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를 꼭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산모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갈 때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초음파로 이제 가끔씩 산부인과에서 확인해서 보긴 하지만 흑백이고 또 너무 좀 약간 흐릿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것들을 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280데이지라는 어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여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280DAYS 해서 검색하시게 되면 하나 어플이 나옵니다. 이때 아이가 정말 작게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라나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단위로 엄마 아빠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척추가 만들어진다든지 귀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손발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체크를 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또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에 각각 다르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 아이가 엄마에게 대하는 어떤 말들, 또 엄마에게 필요한 지식들, 또 아빠에게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달라서 정말 내가 아이를 지금 이 태아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쉽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또 태어나기 전까지라도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같이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임신 초기에 7가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물론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 출산 전까지 임신 초기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마음도 준비가 되고 또 실제로 빠뜨리는 거 없이 중반이나 후반기까지 이렇게 쭉 좋은 컨디션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지금 아내가 임신 3개월째인데 더 발달해서 나중에 중기 또 여러 가지 뭐 기형아 검사나 이런 것도 받게 되면 제가 이제 경험해서 느낀 바를 가지고 또 필요한 것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영상 공유할 생각이니까 같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빠였습니다.